다 들어오셨어요? 네. 자, 네,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요거 질문 왔던 건데, 여기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예요. 여기는 아파트 건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4층 이하로 묶여 있거든요. 4층 이하 이렇게 돼 있어. 4층 이하로 묶여 있는데 아파트 금지인데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곳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질문하는데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니까 도시 지역이 어딘지 보려고 주소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002번 지역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지도 들어가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있어. 근데 토지공개 확인서도 뜯어봤더니 토지공개 확인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 얘가 아파트형 공장 4층 이하짜리는 되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은 되는데 아파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 요지가 뭐였냐면 자연 녹지는 아파트가 안 되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자연 녹지는 아파트가 금지인데 이거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려고 그러냐면 이 아파트를 지금 현재 이거 경매로 받아서 나중에 거주하거나 전세에 놓다가 재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 투자까지 보려고 한 건데 지금 현재 얘가 무슨 녹지예요? 자연 녹지 건폐율이 20%입니다. 용적률이 얼마예요? 용적률이 100%야. 이걸 재건축하게 됐을 때 이걸로 하게 되면 재건축이 안 되잖아, 이거. 그럼 내가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궁금한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토지공개관에서 뜯어봤죠. 그랬더니 뭐로 나왔냐면 일단 지목은 되고요. 그리고 면적은 27,000이고 여기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113만 원이니까 한 330, 340 정도가 평당 가격, 개별 공시가가. 그리고 나왔네. 제가 아까 분명히 어떻게 칸 나눠지면 두 칸으로 나눠질 때 대한민국에 150개 법이 있으면 첫 번째 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죠? 국토개혁법에 한 칸을 준 거예요. 이분한테 한 칸을 다 주시고 나머지 145개, 149개는 여기 다른 법률의 행위자는 달루가 있어요. 네. 그럼 결론은 국토개혁법상 규제상에는 자연녹지 하나랑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허가 났겠죠. 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뜨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할 때 일단 좀 좋은 거로 봐야 돼. 왜 좋은 거냐면 가축 사육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단 걔네들이 뭘 싸죠? 똥 싸잖아. 그 똥이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면 물을 흘려요. 물 흘리기 때문에 주변에 물가가 있으면 얘가 떠요. 그러니까 한강이다. 우리 한강 주변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야.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가축 분뇨, 가축 똥 관리 및 이용하는 법이야. 근데 얘가 이제 가축도 닭 키우지 마라, 돼지 키우지 마라, 소 키우지 마라, 이거 다 따로 있는데 얘 그냥 모든 가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연보존원역이 떴어요. 자연보존원역 뭐냐면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가 인천, 여기가 경기, 인천, 경기.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서인경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서인경을 뭐라고 그러지? 수도권이라고 그래. 수도권에만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에요. 여기 수도권 정비계획법 써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권역을 3개로 나눴습니다. 권역 3개로 나눠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서울, 인천, 성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천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부, 고양시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그래요.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그래. 그럼 인구가 너무 과밀해서 인구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게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럼 과밀 억제 권역 내에는 인구를 가장 유발 많이 하는 게 뭐지? 대학이야. 대학하고 그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요. 그러니까 대학하고 공장 신증설 아예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대학은 그러면 서울에 신설되는 대학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건 못 가고 요 위에가 여기 북한에서 오는 강을 무슨 강이라고 그러죠? 북한강. 남한에서 오는 강을. 남한강. 만나면 여기 양수리라고 그래요. 드물머리라고 해서. 요 오른쪽 여기는 물을 2,500만 명의 수도권 인구가 먹는 물이잖아요. 여기는 물건을 개발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여기 저건 요걸로 할까?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자연보존원역이라고 해요. 지금 하니까. 네. 요게 자연보존원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주시, 뭐 이천시 뭐 이런 데 다 자연보존구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개발을 못하니까 신도시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신도시가 없어요. 신도시 없고 여기 위에가 이제 위에가 위에 요 위쪽하고 요 밑에 쪽 있죠. 여기는 성장관리권역이라고 그래요. 성장관리권역. 그러면 성장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개발할 수 있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의 신도시를 못 만드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성장관리 가야 되죠. 그럼 이제 서울에서 제일 먼저 내려올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에 올라가면 남양주 나옵니다. 남양주, 양주 뭐예요? 남양주하고 양주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구리, 신도시 여기 만들어잖아. 여기 밑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천 나와요. 과천 다음에 뭐예요? 수원, 과천, 수원, 그다음에 뭐 있어요? 화성, 그다음에 평택 나와요. 그럼 이제 신도시 다 어디 들어가 있어? 화성, 동탄 신도시죠. 수원, 영통 신도시고 다 이게 성장관리권역에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요 라인으로 자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라인이 뭐죠 이게? 외곽순환고속도로죠 이게. 이게 외곽순환고속도로라 우리나라 5대 신도시가 다 여기 껴 있어요. 뭐 도로 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천당 밑에 뭔 당이죠? 분당. 그러니까 이산 동생이 뭐야? 이산 동생. 이산이 그러니까 일산이지. 예. 하동 위에 뭐야? 하동 위. 하동 위가 중동이잖아. 중동 몰라? 평천, 삼본에서 5대 신도시잖아요. 그 5대 신도시가 다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88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공약이 뭐였냐면 200만 가구 건설이었어요. 200만 호 건설, 주택 건설해서 그때 당시에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아파트 짓겠다는 데가 5대 신도시야. 근데 여기가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위성도시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경기도권에 인구 제일 많은 시가 어디에? 수원이 1등이야. 123만 명이고 2등이 어디에? 2등 어디야? 고양시 100만 명, 성남시하고 그리고 용인시가 70만인가 90만인가 그러고 거기 다 여기 이제 신도시 들어가는 지역이거든. 근데 이건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제2 뭐 만든대 이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만든대죠. 그럼 이 오른쪽은 개발이 안 되겠네. 신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부터 해서 양주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김포 신도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동탄 신도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끼고 있는 거예요? 도로 끼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무슨 권역일 때만 주로? 성장관리 권역일 때요. 근데 자연보존 권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야. 그래서 요 자연보존 권역 떴다 그러면 대규모의 도시 개발은 안 돼요. 소규모 정도는 돼서 아파트 정도만 진 건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라는 건 물이 있으면 뭔가 더러운 거 나오지 말란 뜻이야. 근데 내가 아파트 짓는 거랑 상관없지. 그리고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나오는데 상대 정화구역이 뭐냐면 여기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상대 정화구역은 지금 현재 상대 보호구역으로 바뀌었어요. 상대 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정문에 50m 반경을 절대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거기 안에는 단란주점 이런 거 나오면 되나? 그죠. 초등학교 1학년에 나오면서 요크루트 2잔만 빨고 가자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 업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데 상대보호구역은 이게 학교가 있다. 학교예요. 정문에서 50m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그러고 외곽에서 200m를 상대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그럼 200m 내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주변 어딘가에 학교가 있으니까 축적 변경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내가 만약에 3000분의 1로 바꿨다. 그럼 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어딘가 학교가 나와. 학교에 200m 안에 걸렸다는 뜻이라 만약에 여기다 내가 상가를 지면 PC방이나 뭐 당구장이나 이거 애들의 좀 약간 유해되는 업종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절대정화구역도 있으니까 학교에 정문에도 걸리고 외곽에도 2개 걸린 거야. 2개 다 걸린 거야. 그리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왜 나오냐면 잘 봐요. 아까 자연보전권역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물 관련된 거라 그러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고 1지역하고 2지역 있는데 1지역, 2지역 걸리면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식당도 물 들이는 건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 규제 좀 센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졌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지금. 자연녹지인데 근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 하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용인시라고 돼 있죠. 네. 아까 제가 용인시가 옛날에 준농림 지역인데 뭐 짓게 해줬다고요? 아파트 짓게 해줬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용도 지역을 도시로 편입을 시켜야 돼요.
편입을 시키려고 했더니 일단 용도지역이 없으니까 녹지지역으로 넣어놓고 녹지지역 중에 개발해야 되는 땅이 뭐예요? 자연녹지잖아. 그래서 일단 뭘로 해놓은 거야 지금? 자연녹지를 일단 묶어놓은 거고 나중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용인시 무슨 계획을 짜겠네? 도시계획 짤 거 아니야? 도시계획 짤 때 용도지역 아마 2종 일반적으로 바뀔 거예요. 2종 일반적으로 바뀔 건데 현재는 아직 안 바꿔놓은 상태야. 근데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분이 물어본 건 재건축했을 때 자연녹지 건폐율 용적률 갖고는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한 건 그건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오른쪽 토지공개각에서 뜯으면 오른쪽 어딘가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용인시 처인구청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도시계획과라고 나올 거예요. 전화기 딱 들어서 전화하시면 자 이거 볼까? 지워버릴까 이거? 여기 제가 다음 지도에서 찍은 거예요. 요 아파트 있더라고. 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 있는데 이게 자연녹지 아파트 불가한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제가 전화 통화했죠. 전화 통화 뭐야 이거? 취소. 그랬더니 여기 원래 아파트가 되냐 안 되냐 여기는 토지공개 확인서 뜯을 때 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가 됩니까? 라고 입력한 다음에 요거 결과 보기 딱 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된다 안 된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무슨 지역이었지? 자연녹지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가능한데 뭐는 금지다. 아파트 금지예요. 이게 행위 제한이에요. 아파트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내가 근거로 물어봤지. 법상에서는 아파트는 금지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맨 처음 공무원이 받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전 담당자를 다시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전화했죠 제가. 전화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전 담당자였어요. 공무원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그분이 하는 말이 기존에 옛날에 2003년도에 준농림 지역이었던 땅에 그 당시 아파트 인허가를 해줬었다. 해주면서 자연녹지로 현재 아파트는 지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적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주거적으로 하기가 좀 일단 애매해서 일단 뭘로 해놓은 거예요? 자연녹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구단위 구역이 들어가요. 지구단위 구역이 들어가면 용도지역이 바뀔 거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투자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답변은 이렇게 해줬지. 그래서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니까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사세요라고 해서 산 거야. 제 말 이해된 거죠?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답변 쓸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결론을 내리면 해당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은 맞아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인데 2003년도 이전에 용인시가 준농림 지역일 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임 받아가지고 지었던 그 아파트인데 법 개정되면서 아까 준농림이 뭘로 편입이 됐었죠? 관리적 편입이 된 이건 이제 이해되잖아요. 관리적 편입이 됐는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관리지역이면 아파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바꿔야 돼? 도시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도시지역 중에 일단 뭘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연녹지로 변경된 거로 보이니까 만약 아파트가 있다면 2003년도 이전에 착공 들어간 아파트 겁니다 했더니 2003년 이전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재건축할 때 상관없으니까 취득하셔도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적 개념을 몰랐던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볼까요? 그래서 이거 사진 제가 그 캐논 250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죠. 자,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딱 했을 때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아주 양호한 환경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이런 주택 있죠. 이런 주택이 지나가는데 쭉 있다. 그럼 의심하면 1종 전용주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양옥집. 되게 오랜만에 쓴 양옥집. 그리고 3층짜리 정도 되는 다세대가 막 집단으로 있다. 2종 전용주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인데 아까 4층 이하랑 중층이랑 중고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4층짜리 이 건물들이 집단적으로 쭉 막 나열돼 있어. 그럼 거기 일종 일반 주거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중간에 뭐 5층짜리 있고 막 8층짜리 있고 9층짜리 있고 7층짜리 있는 거 이런 데는 이게 2종 일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층고가 꽤 높아 보이죠? 40층짜리인데. 얘는 무슨 주거예요? 3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의 장점은 뭐를 다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용적률. 그러니까 대지가 넓으면 여기 이만큼 띄고 이만큼 띄고 이만큼 띄고 이 가운데다가 이게 이렇게 줘도 일조자를 안 받아요. 많이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지가 거의 아파트는 건폐율이 12%에서 7%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이어도 50% 안 찾아 먹어요. 뭐 때문에 그래?
일조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1층이 비쌉니까? 2층이 비쌉니까? 15층이 비쌉니까? 그렇죠. 그 전망 때문에 아파트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일조 제한이 있고 높이 제한이 걸려 있으면 또 내려야 돼 이거. 내리게 되면 여기다 아파트 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어디지? 삼성도 아이파크인가? 삼성도 아이파크가 9%입니다. 건폐율이 9%야. 그러니까 91%가 녹지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위치하고 다 빼놓고 여기다가 나무 엄청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살기가 되게 좋은 거지. 쾌적하고 아파트 두 동 져놨잖아, 그죠? 두 동 져놓고 밑에 그냥 밀림처럼 해놨어 거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위로 올려가지고 한강 보이고 하니까 비싼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뭘 많이 찾아 먹어야 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면 대지가 커야 돼. 그리고 이제 준주거는 주상복합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중에 중, 1, 6은 네 가지 중에서 중심 상업하고 일반 상업하고 근린 상업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이제 저층 단지의 상업지역이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층 단지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고 업무 기능 갖춘 데가 이제 여기 뭐야? 중심 상업이고 여기 이제 절임 배추라고 보이세요? 이거 유통단지죠.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데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좋아 보이냐? 나 얘는 좀 떨어져 보이잖아. 떨어져 보이고. 그나마 근린 상업이 더 난 거예요. 얘보다는. 그리고 일반 상업이 용적이 더 없다 보니까 얘가 더 낫지. 중심 상업은 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는 땅이라 안 보면 되고. 제가 아까 바닷가에 있으면 주로 뭐로 의심하세요? 바닷가에 있는 해수를 이용하는 거야. 쓰레기 매일 폐기물 다 버려야 돼. 그럼 어느 지역에? 전용공업이죠 이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장이 어디 제일 많아? 어디? 동해안 쪽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해수. 이 물을 버려야 되잖아. 여기다 버리면 하고 다시 돌아와 이게.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다 버려야 돼? 동해안에 버려야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다 먹고 죽으라. 여기 오징어 같은 애들 있잖아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 웃자고 한 거고요. 국토종합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오른쪽 라인은 관광 에너지 벨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첨단 예를 들어서 골드 벨트라고 해놨어요. 여기 골드 벨트라고 해놨고 여기는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 관광 에너지 벨트라고 되어 있어. 그럼 관광 에너지면 에너지 원자력, 화력, 풍력 이거 전부 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에 있어요. 영광 빼고는 전부 다 원자력 이쪽에 있어요. 영광은 아시죠? 영광. 여기 전라도 이쪽에 영광 빼고는 전부 다 여기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남해안 벨트고 여기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접경 벨트라고 해서 개발이 안 돼. 그러면 지워볼까 이거? 모두 지우고 내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 자, 여기다 우리나라 땅이 더 위로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1970년대 들어왔을 때 70년 들어왔을 때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뭐 재산 다 소실되고 남아 있는 거라고는 이 우리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이 손재주가 있어요. 손재주.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원도 없고 갖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데 그럼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죠.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뭘 만들냐면 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쉬운 게 이제 가죽.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 그다음에 옷. 뭐 가방.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하는 거 우리가 있었죠, 그때. 그때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 우리나라 잘 살려면 일단 뭘 줘야 된다. 공장 같은 걸 줘야 된다. 공장 져가지고 내수 시장에서 팔 수는 없거든요. 갖다가 팔아야 되니까 어디로 갖다 팔아야 돼? 외국으로 갖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 돈. 돈이 없어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돈 빌려고 했더니 미국이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예. 일본 안 빌려줘. 예. 우방국가도 안 빌려줘. 그래서 여기저기 막 빌렸는데 안 빌려준다니까 서독에서 전화가 왔어. 서독에서 연락이 오더니 돈 빌려주겠다. 돈 빌려줄 테니까 간호사하고 이 사람 오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가 지금 돈을 빌려준 걸 가지고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장 져야 되는데 공장 질 땅을 찾는 거예요 이제. 자, 제가 찍을 때
공장을 지면 안 되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공장. 자, 공장을 지어서 안 되는 지역부터 찾는 거예요. 여기 공장 지면 우리나라 주식이 뭐죠? 주식이? 쌀이에요, 쌀. 그럼 쌀 생산량 우리나라 제일 많은 데가? 평양. 이쪽 지역에다 공장 지면 안 되지. 쌀 재배해야 되는데. 그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산이 제일 많은 데가 또 어디에? 그래요, 개발이 안 돼요. 그리고 평지로 분지로 돼 있는 그런 지역에 건물 지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에 뭐 있어요? 대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건을 만들었으면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꽃피는 부산이잖아요. 여기 항구에다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뭐가 있어야 돼 지금? 고속도로 있어야 돼. 그래서 1960년대에 저기 우리 서울에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3명을 불렀어요. 3명을 누굴 불렀냐면 정주영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시장 그 당시 서울 시장도 김현옥 시장인가? 김현옥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 부대 대장 하나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LH 그때 당시 토지공사 불러가지고 야 우리 지금 현재 잘 살려면 도로부터 깔아야 되는데 너희들 얼마면 도로 깔 수 있냐? 그랬더니 돈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이 당연히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 가라. 그리고 그다음에 토지공사도 얼마 정도 되니까 토지공사도 예산 잡아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군인을 쓰면 2교대, 3교대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교대로 아시아에서 최장 거리를 최단 기간에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한강 라인 있죠. 그래서 여기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사한강교죠. 그래서 현재 뭐예요? 한남대교. 그 한남대교 라인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에 영동지구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라인으로 이제 간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깔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제 와야 되니까 이쪽 라인으로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수출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이? 이게 호남, 전라도 쪽이 약간 개발이 안 된 것처럼 보인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다 공장 짓기는 애매한 게 주식인 쌀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호남 지방에서는 그러면 농지라도 그럼 더 만들어 달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여기 군산 있죠. 여기 밑에 뭐 있어요? 부안. 요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방조제 만들어서 매립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 금만평야라고 있었어요. 금만평야라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럼 농지를 만들어주겠다. 서울시 면적의 18배 되는 걸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3분의 2인가? 서울시 면적 3분의 1을 매립해서 여기다가 농지 만들어주겠다 해서 새로 만든 금만에서 새만금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을 간척하겠다 했다가 환경단체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진행이 더뎠던 거지. 그래서 100%가 농지였다가 나중에 지금 진행하면서 70%를 산업용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럼 이쪽 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이쪽 강원도도 개발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지점이 어디예요? 대전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지금 수도가 이쪽에 있다라는 게 통일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저기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수도권을 이전하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그러면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옮기자 하면서 대전 유성이 대박이 났어요. 수도권 이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묻지마 투자한다고 그때 당시에 그 아주머니들이 다 내려가서 땅 산 데가 어디에 대전 유성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돈 다 어디서 났어요? 돈 다 어디서 온 거야? 네, 힌트 줄게요. 세 글자야. 힌트 줄게. 이 돈 다, 사우디에서 돈 보낸 거 강남 부인들이 이제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땅 사러 가니까 이 대전 지역에 이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어요. 토지거래를 규제하겠다 해서 최초로 제정된 게 대전 유성이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전하려고 준비하다가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시고 나서 무산돼서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또 다시 누구로 바뀌었죠? 전두환에서 친구가 백담사 가 있어. 그래서 친구가 보내버렸잖아요.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신도시 만들다가 인구가 너무 과밀화돼 있지 않냐? 산업이 너무 이쪽 몰리면 안 된다 해서 김영삼 정권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부재를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올 때 수도권 이전 다시 하겠다고 그때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수도권 이전하겠다고 그랬는데 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대통령이 될 때 노란색 풍선 있었죠.
그때 공약이 뭐였냐면 수도권 이전이 첫 번째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하려고 그랬더니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어. 수도권에 있던 걸 옮겨버리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이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존심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과천에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과천에 이제 중앙정부를 옮기겠다. 그래서 행정부 어디로 옮겨라. 밑으로 충청도로 가는데 땅값 싼 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충청남도 쪽에 논밭으로 되어 있는 영기군이 있는 거라. 그래서 영기군에다가 야 그러면 행정부만 옮겨서 복합적인 기능 가진 도시 만들겠다 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만든 거예요. 근데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그러니까 행정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인구 많이 가야 되니까 따로 만들겠다 해서 야 그러면 이름을 세종이라고 하고 세종이라고 한 거야. 세종이라고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시켰어요. 경기도 예를 충청남도 관할이 아니라 정부 직할로 하겠다 해서 세종시 하나 만들면서 여기저기 땅값이 막 올라간 거야. 그럼 이 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 오른쪽 라인은 관광으로 개발하겠다, 에너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산업을 키우려면 그럼 새로 공장 지려면 이쪽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서 여기를 그러면 신산업벨트 했어요. 신산업벨트. 신산업, 우리나라 신산업이면 뭐죠? 반도체, 자동차, 로봇 이거야. 그래서 이쪽 라인에다가 전부 다 그거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게 제일 많은 땅 이쪽 라인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어느 동해안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야? 서해안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건데 이쪽 라인의 용도 지역이 거의 다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을 뭐로 바꿔야겠네 이제? 도시적으로 바꾸겠죠. 도시적 중에 산업단지니까 공업적으로 바뀌겠지. 공장만 들어가요. 옆에 먹고 살아니까 주거지역도 있어야 돼. 주거지역 만들고 산업단지 만들면서 해당 지역 도시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내려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깔아야 된다. 고속도로. 그래서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철도 깔았고 KTX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 상태인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농림지역이 제일 많았는데 농림지역은 줄어들고 있고 어느 지역이 늘고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2003년도에 줘볼까? 이게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 들어오면서 국가가 균형 있는 발전을 못하니까 수도권을 이전하겠다 이 공약을 넣었다가 못해서 신도시 만든 거잖아요. 이거 들었어. 신도시를 만든 건데 이 신도시를 이전을 못하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게 전국 중에서 이게 균형 있는 발전이 아니니까 이쪽에다가 기업도시 만들고 산업도시 만들죠 해서 이제 분산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게 무슨 도시예요? 기업도시, 혁신도시 나온 거예요. 그때 만들면서 이제 전국 땅값이 다 올라간 거지. 2003년도부터 그래서 2006년도까지 제일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느 정부 왔죠? 이명박 정부 딱 들어올 때 이분이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야 이거 주변에 신도시 만드는 거 아니야. 기존에 있던 도시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일 때 뭐 했었죠? 뉴타운 했었잖아. 뉴타운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재개발구역 하나만 재개발하지 말고 재개발구역이 8개, 뭐 재건축구역 2개 하나로 묶어가지고 미니 신도시 다시 만들어서 올리자 해서 초고층화 시키자가 뉴타운이었어요. 그럼 외곽에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부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재생해서 요 안에만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에서 이제 들어가신 분 있죠? 이제 우리 또 이제 박 정부가 들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러면 재생 파트를 이어서 갈 건데 그러면 신도시 개발 안 하겠다. 신도시 개발 안 하면 어디 안에서만 재개발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재개발 재건축하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시점이 이 상태에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신도시 개발을 안 한다고 택지 개발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는 걸 속도가 줄었겠죠. 옛날에는 무조건 신도시 만든다고 하니까 땅값 다 올랐거든. 그럼 유일하게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세종시밖에 없었죠. 여기 제주도에 가면은 제2공항 있었지. 그리고 또 개발하는 게 혁신도시 뭐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단지, 미군기지 뭐 개발계 있잖아.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는 거죠. 개발 계획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만히 보면 땅값이 올라갈 데가 몇 군데 없는 거라. 그러면 전부 다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이거 줄어야 돼? 인구 늘어나는 도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 중에서 어디로 지금 현재 국가가 개발 계획 잡아놨어요? 서해안이야. 그러니까 서해안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개발 계획이 나오면 새만금 같은 경우 인구가 72만 명 잡아놨고 평택은 2035년까지 120만 명 잡아놨어요. 지금 현재 수원시 인구가 125만인데 평택이 120만이 되면 수원을 이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내려가고 있네?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제가 처음에 그때 평택 땅 살려다가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에 평택 땅 살려다가 파주에 막 꽂혀가지고 그때 얘기했었지. 파주가 너무 꽂혀가지고 조만간 통일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통일될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그냥 산 건데 10년이란데도 아직 안 됐어. 근데 어쩔 수 없어. 걔가 돼지 같은 새끼 죽기 전까지는 일단 이쪽 라인은 아직까지는 좀 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쪽은 계속 개발이 되니까 땅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평택 간 사람하고 파주 간 사람 중에서 누가 많이 벌었어요? 평택 쪽이 많이 벌었지. 왜? 계속 개발 계획이 나오니까. 근데 파주는 개발 계획이 딱 유일하게 나온 게 운정신도시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을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의 계획이 나왔을 때 그 지역의 땅을 묻어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원도에 땅이 싼 게 나왔대. 죽을 때까지 쌀 거예요, 그거는. 예. 개발 계획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 땅을 사겠다, 이쪽 땅을 사겠다 했을 때 주변에 무슨 개발 계획에 인구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호재고 그게 만약에 없으면 태백 같은 경우에 태백시는 인구 줄고 있죠. 인구 줄고 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땅 싸게 나와서 바다가 보인다는 거야. 바다 보이면 뭐예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현재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거네요? 서해안 쪽에. 동해안이 아니라고 해요? 서해안 쪽에. 하나만 더 하고자. 제가 아까 말했던 요거 녹지 지역부터. 자, 녹지 지역인데 요 놈이 보존 녹지거든요. 잘 봐봐요. 도심지 안에 녹지 지역에. 얘는 절대 개발하면 돼, 안 돼. 그래서 보존 녹지예요. 올림픽 공원 같은 경우는 개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얘는 농사라도 짓고 있네? 생산 녹지야. 얘가 나중에 제한적 개발 풀면 여기다가 이제 뭐 집이라도 질 수 있게 하는 게 자연 녹지야. 그러니까 같은 녹지인데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관리 지역은 아까 3개인데 이 3가지 중에서 잘 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하기 애매할 때 나온 게 뭐였지? 보존관리죠. 자연환경 여기서 셋 중에서 여기는 자연환경 지금 봐봐 이거 산 보이세요? 산 밑에 있는 농지야. 근데 이게 자연환경 지정하기 좀 애매하니까 뭘로 해놓은 거야? 보존관리로 해놨어. 얘는 이제 농사라도 지라고 뭐야? 생산관리. 나중에 여기 지역 주변에 지금 현재 개발이 막 되고 있는 지역인데 나중에 이 용지 부족하면 도시로 편입시키려고. 여기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 그럼 이제 계획관리가 부족하면 무슨 관리 끌어올려야지? 생산관리 끌어올려야지. 그러니까 이 둘이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인 거지.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만 짓는 땅이에요. 경지정리 잘 된 거 보이세요? 혹시 이거 그 지평선이라는 거 보실래요? 지평선 보이세요? 보이죠? 지평선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안 돼. 지평선이 뭔지 알죠? 땅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평선 보이는 데서 김제 쪽이야. 거기 그쪽은 지평선 축제도 있는데 개발이 안 돼 저기는. 여기는 백록당 같이 이렇게 자연환경에 수려한 지역 있죠? 자연환경, 뭐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같은 거 개발하지 마라. 그런 지역은 거의 자연환경 원적이에요. 자연환경 원적. 그래서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실 땅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용도지역 설명을 했으니까 용도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이 있었어요. 주거지역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2종 일반 주거라고 쓸게요.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제일 많댔지 주거지역 중에서. 이게 건폐율이 얼마로 되어 있었냐면 60%에 용적률이 얼마? 250인데 제가 지금 쓴 거는 현재 법령상의 최대. 이걸 어디서 또 줄여놨어요? 조례에서 이게 서울시냐, 이게 부산이냐, 이게 광주냐에 따라 이게 규제가 다 달라요. 다르니까 일단은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현재 건폐율 개념은 아실 거니까 이거 간단하게 볼게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100평이다. 100평인데
지금 현재 건폐율이 여기가 50%인 땅이래요. 나는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은 몇 평 지을 수 있어요? 응? 최대로 지을 수 있는 평수는 50평이죠.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럼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50평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70%다 그러면 몇 평이 되는 거고? 70평이고 20%다 그러면 20평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커야 좋네? 건폐율 커야 좋죠. 근데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 건폐율을 다 찾아볼 필요가 없거든요. 용적률 쌓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돈 되는 거는 건폐율보다는 뭐예요? 용적률이야. 그래서 용적률을 할 때 용자가 얼굴 용자 쓰거든요, 이거. 얼굴 용자에다가 용량 용자 같이 쓰는 단어예요. 쌓을 적자입니다. 그럼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그럴게요. 그럼 요 바닥 면적하고 요 바닥 면적하고 요 바닥 면적 다 더한 거 있죠. 이을련, 바닥면, 쌓을적. 이거 뭐라고 그럴까?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줄이겠다 이거를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땅, 대지 면적에 대해서 쌓을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을 뭐라고 그래? 이걸 용적률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200%다. 대지 100평이다. 이렇게 쓸게. 나 몇 평까지 쌓을 수 있어요? 200평 쌓을 수 있어. 이게 400%면 4배 쌓는다는 얘기죠. 대지에 얘는 2배, 얘는 대지에 몇 배? 4배. 그럼 400평 쌓는 거잖아. 그럼 얘는 200평 쌓는데 400평 쌓으면 한층 더 짓는 거네? 그럼 내가 더 지을 수 있으면 용적률이 올라가면 더 지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돈이 올라가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할 때에는 무조건 뭐가 커야 돼? 용적률이 큰지요. 그럼 2종 일반 주거하고 3종 일반 주거 있어요. 같은 아파트인데 2종 일반의 아파트하고 3종 일반 아파트야. 당연히 3종 일반 아파트가 좋지.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투자가치가 더 높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딱 봤을 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이걸 뭐 외우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건폐율이 50이고 얘도 건폐율이 50일 때 뭐만 다르냐면 용적률만 달라요. 자, 왼쪽은 건폐율이 50, 오른쪽 건폐율 50 똑같아요. 100제곱미터인데 그럼 50%만 지어라. 그러니까 얼마 줄 수 있나 최대? 50 짓는 거죠. 그럼 50이 뭐로 남아야 되는 거네? 공지로 남아야 돼. 근데 얘 용적률이 얼마네요? 그럼 대지에 0.5배 쌓는 거죠. 대지에 0.5배면 50이잖아. 더 이상 쌀 수가 없어. 이게 최대예요, 최대. 근데 용적률이 100%라는 건 대지 한 배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지가 100이니까 100 쌓는 거죠. 얘는 50짜리 하나 짓고 50 하나 더 줘도 되니까 2층 짓는 거지. 그러면 얘가 1억이면 얘는 최소 2억 이하여야죠. 당연히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가 커서? 용적률이 커서 그런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200%로 바뀌면 요게 2배를 더 쌓는 거죠. 4층까지 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100%예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4층 짓고 싶은 거야. 4층 질 수 있나? 뭐를 줄이면 돼? 그죠. 건폐율 줄이면 되지. 건폐율을 이걸 내가 25로 하면 되죠. 이거 그대로 올리면 4층 짓는 거잖아. 대신 이거 공지로 주차장 쓰면 되죠. 어떻게든 용적률 찾아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건폐율은 줄여도 상관이 없다고. 쌓는 거를 많이 쌓아야 되니까 뭐가 커야 돼요? 용적률이 커야 되는 거야. 그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우리 보통 지하는 우리 층수에 살입을 안 하기 때문에 지하는 공짜예요. 지하 3층까지 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다시 파기 싫을 거야. 땅값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거. 땅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몇 층 건물이냐면 4층 건물인데 바닥 면적이 현재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땅인데 바닥 면적이 지금 건축 면적이 지금 현재 200이야. 그럼 200짜리가 몇 개 있네? 현재 4개죠. 지하까지 하면 그럼 얘의 연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네? 연면적 200짜리가 5개입니다. 1000이죠. 그럼 연면적은 1000인 거예요, 현재. 근데 우리가 용적률 계산할 때는 뭐를 빼버려요? 지하는 대지에서 쌓는 거니까. 그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800이 되는 거예요. 요건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 계산할 때 지금 현재 건물이 용도 지역이 바뀌었다. 그럼 증축을 할 때 내가 얼마 더 증축할 수 있냐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요거 하나 보겠다. 요거 하면 이해 다 되실 거예요. 제 지금 현재 지하 2층에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그럼 이게는 전체 쓰는 건 7층을 쓰지만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에요? 5층. 5층. 지하는 층수산이 많으니까 5층 건물에 B1, B2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이스라고 그래. 베이스 1, 베이스 2. 그러면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다 더했을 때 몇 평이죠? 700평. 그럼 얘 연면적은? 연면적 700평이에요? 500평이에요?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은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면적 다 더하니까 700평인 거야.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있죠? 그때는 뭐를 빼줘야 돼? 지하 빼야 되니까 뭐예요? 500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500평이에요. 여기 대지 면적이 만약에 200평인데 대지 면적 200평이에요. 근데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인 거라. 아니 300%예요. 자, 용적률 300%면 대지에 몇 배 쌓는다는 뜻이죠? 3배. 그럼 600평 쌓는 거죠. 근데 600평인데 지금 700평이니까 초과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용적률이 300%면 대지의 3배니까 600평 쌓을 수 있는데 현재 500평 쌓아놨으니까 나 몇 층 증축이 되는 거네? 1층이 증축이 더 가능한 거예요. 100평을 더 짓는데 여기 현재 평당 내가 그 건축비가 500만 원 정도 든다. 평당 500만 원이다. 그럼 5억 들어가는 거죠. 5억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평당 2천만 원인 거야. 평당 2천만 원이야. 그럼 몇 억이야 이거? 20억이죠. 20억이잖아. 그럼 5억 들어가도 20억이면 15억 남는 거네. 증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네.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억이죠. 증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나오니까 수익이.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아니라 이게 만약에 700이다. 700이면 얼마죠? 7억이잖아. 그 2억 남는 거니까 증축해야죠. 근데 만약에 용적률이 300%가 아니라 이게 250%였다. 그럼 더 이상 치면 안 되죠. 예. 근데 용적률이 300으로 완화됐다 그러면 증축도 감안해 봐야 된다. 그 뜻이에요. 예. 마지막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개념은 다 잡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여기다 질 거야, 이제. 예. 그럼 100평 다 100평 땅입니다. 100평 땅인데 건폐율을 다 50%로 했어요. 근데 용적률만 제가 달리할 거예요. 그럼 용적률이 자 50평인데 더 이상 못 졌대. 더 이상 못 졌대. 용적률이 몇 프로니까. 자 건폐율이 50%로 다 통일되어 있고요. 지금 대지가 100평인 땅인데 제가 지금 50평 졌죠. 더 짓고 싶은데 더 이상 못 짓는다는 거예요. 용적률이 얼마니까? 50%. 그럼 50%니까. 해당 지역 용적 50%라서 그래. 근데 만약 용적률이 100%인 지역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지 한 배 쌓는 거죠. 대지 한 배 쌓는 거잖아. 100평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50짜리니까 그러니까 몇 층까지? 2층까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150%다. 그럼 이제 150%면 150%니까 150평 짓는 거죠. 몇 층? 3층. 그럼 만약 200%다. 그럼 4층 가는 거죠. 250%다 그러면 250% 5층 짓겠네? 맞죠? 그럼 뭐가 커졌죠 지금? 용적이 커졌죠? 용적이 커지니까 위로 갔잖아 지금. 그럼 저게 1억이면 얘는 5억 이하가 돼야지. 5억을 넘을 수는 없을 거야.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얘는 이만큼을 더 줬으니까 수익이 더 나을 거니까 더 비싸야 되는 게 맞는 땅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높아야 되네? 용적률이에요. 이거 최근에는 건폐율을 다 찾아먹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보는데 작은 땅일 때는 건폐율을 다 찾아먹어야 된다. 1조 제한이라든지 높이 제한으로 많이 못 지니까. 그건 건물을 지어봐야 이거는 이게 더 유리하다, 저게 더 유리하다가 보이는데 앉아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일단 용도지역 오늘 했었죠? 용도지역 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을 봤더니 도로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용도지역 봤더니 이게 2종 일반 주거라는 거예요. 그럼 2종 일반 주거면은 건폐율 얼마에? 60의 용적률 250인데 그럼 여기다 건물 짓 때 내가 어떻게 짓 거냐? 그럼 여기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이제 찾아야죠. 내가 지려고 하는 게 일반 음식점 상가를 짓겠다. 일반 음식점 상가를 짓겠다. 그러면 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는데 단란주점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일반 주거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려는 종류가 또 안 돼. 예를 들어서 지을 수 있는 종류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이게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걸 다 정해놨어 또. 어디에다가? 용도지역에다가. 건폐율 용적률로 규모 제한을 했잖아요. 얼마까지 짓겠다는 나왔는데 여기에다 입점시킬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2종 일반 주거냐 뭐 중주거냐 상업이냐에 따라 건축 건물의 제한, 종류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해 됐죠?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해야 된다 이제. 그거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번지 아무거나 딱 주면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야. 번지 하나 딱 보고 이 땅은
도로에 접해 있고 몇 평이고 현재 용도 지역이 뭐니까 무슨 건물을 질 수 있겠다. 지면 몇 층까지 얼마 짓겠다. 요것만 이제 알면 땅 조그만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까지가 용도 지역 개념이었고 이거 외에 이제 뭐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여러분 학문 배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정도만 알면 나중에 땅 볼 때 요 땅보다는 요 땅이 더 낫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셨죠? 네. 네, 됐죠. 다음 시간에 요거 이후 거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